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남들이 좀 보지 않았던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핫하게 올라가고 있던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업종을 단순히 건설 업종과 연결시켜서 분석하지 않고 친환경 산업의 선봉에서다. 환경 관련 ESG 입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추천보다는 관심 종목이 넣고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쫓아갈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따라서 남들이 보지 않았던 우리 시멘트 업종을 한번 환경 관점에서 남보다도 한 수 앞에서 한번 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시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부동산 시장 상승 전망으로 시멘트주가 순환매로 상승 전환 중이다. 여기에 시멘트 가격 인상분의 실적 반영이 본격화되면서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원재비 인상분을 충분히 희석시키며 매력 포인트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현재 원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상승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가격이 유연탄 가격보다 더 상승하고 유연탄 가격이 이제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나름대로 매력이 생기면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주가 상승의 연속성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잘못 사면 또 늪으로 빠지는데 과연 이 종목은 늪에 빠질 종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게임, 엔터 등 시대 정신이 아닌 일부 순환매 섹터에 대한 투자 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일시적 반등 후 늪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시멘트주를 좀 깊게 보면서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단순하게 가격 상승 인상분으로 봐서는 이건 단순한 순환매일 뿐이죠. 하지만 ESG, 환경 차원에서 업종 자체가 새롭게 변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단기 순환매는 아닐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시멘트주를 관심 있게 보는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관심 종목 3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쌍용시멘트, 쌍용 CN이죠. 과거의 쌍용시멘트인데 먼저 한일시멘트입니다. 시멘트, 레미콘, 몰탈 등 연관 제품이 황금 삼각분할을 하면서 이루어진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아시멘트는 한라시멘트를 인수한 이후에 시멘트 업종으로 아주 오리엔트가 되면서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레버리지가 크게 일어납니다. 남들보다 더 먹는 거죠. 지금이 건설 경기 반등 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매력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쌍용 CNE는 다양한 환경 관련 사업 비즈니스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들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저에게 들어와서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쌍용시멘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매력이 없던 시멘트 업종이 우리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시장에 지난주부터 갑자기 매력 포인트로 떠오르면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하겠죠. 먼저 시멘트는 건설 경기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멘트 제조업은 전형적인 내수 산업으로 건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각각 14.1%, 5.8% 감소했으나 8월부터 전년 동기비 15.3%로 상승 전환했다. 갑자기 8월부터 상승 전환했다는 거죠. 산업활동 동향지수가. 통계청에 따르면 8월까지 국내 건설 누적 수주액은 134조 2665억 원으로 전년 동기비 17.9%가 증가했답니다. 건설 수주액은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수로 3에서 6개월 후의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그 지표가 반등을 했다는 거죠. 경기 선행지수는 경기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적용하기 때문에 절대 수치보다는
전년 동월비 증감률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수치보다는 작년과 비교해서 올랐느냐 내렸느냐, 즉 방향을 보는 거죠. 그렇죠? 6월에서 7월 부진했던 국내 건설 수주가 8월에 반등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건설 경기가 바닥을 찍고 뭔가 꿈틀거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게 숫자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력은 시멘트 가격 인상입니다. 당연하죠. 권역별 가격 협상이 일단락됐습니다. 동결을 예상한 지역은 두 군데밖에 안 되고 다 상승으로 마감했던 거죠. 무려 대구권은 10%나 올라 최고 인상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시멘트 가격의 시발점이 된 게 대구였습니다. 대구에서 시멘트 가격을 올려달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물량을 대지도 않고 물량을 줄이고 파업을 하면서 이 문제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자들이 협상 전부터 공급 중단 카드로 건설사를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이 더 걱정이다. 내년이 더 많이 한 번 더 시멘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닐 수 있죠. 그렇죠. 지금 모든 것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대대적으로 뭔가 인프라 정책을 쓴다면은 지금 건설을 또 해서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이렇다면 시멘트 가격은 올해 올랐는데 내년에 최소한 한두 번은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미래의 좋은 가치도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7만 1,000원이네요. 그렇죠? 6만 6천 원에서 네. 부산권은 7만 8천 원. 네. 울산이 7만 5천 원. 그렇죠? 세종이 6만 2천 원. 청주가 6만 600원. 그렇습니다. 천안 아산이 6만 4,800원. 대구가 6만 4,700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대구가 아주 폭등의 아주 진원지였습니다. 광주도 68,400원에서 71,600원으로 여수도 71,200원에서 74,000원으로 각각 우리나라는 권역별로 시멘트 가격을 서로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서 다 올랐다. 두 것을 빼고 전국에 다 올랐다. 대구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훨씬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멘트의 매력 포인트는 도심 복합 사업의 실행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공급 대책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아주 열을 올죠. 공급에 이제 열을 올리면서 정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문제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가 이 건설을 잘못 다루면서 큰 어려움이 많이 처했는데 이제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거철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또한 선거에 나서는 그 예비 선거 대선 후보주자들도 공급 확대를 다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급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현재까지 선정한 도심 복합 사업의 후보지는 56곳으로 총 7만 6천 가구입니다.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뭐냐면 정부가 공공으로 들어와서 건설 이익을 얻는 것을 일반 수익자들에게 가격을 깎아주게 혜택을 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적게 돈이 들 수 있는 거죠. 네, 적은 가격이. 그래서 원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원주민들을 안착시킬 수도 있고 또 정부가 공공사업을 나서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환경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을 서두르고 있는데 아마 이 모든 것을 공급을 좀 빨리 하면서 그리고 가격을 좀 안정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 네, 그 수익 차익을 일반인들, 여기에 속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이니까요. 1호 사업단지인 증산 4구역의 시공권을 확보하는 건설사들은 삼성물산,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으로 알렸다. 네, 증산이면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은평구죠. 은평구 증산 4구역이 지금 가장 먼저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1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상징적인 곳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친환경 복합 사업으로 진화 중이다. 친환경,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건설의 그 이미지인 때려 붓고 새로 짓는 공구로 시멘트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친환경 옷을 입는 거죠. ESG가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건설과 시멘트 업계에서도 ES 투자가 붐이 일어난 거죠. 대세입니다. 특히 인바이러먼트, 환경 산업에 대한 확대로 에너지, 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 사업 진출 사례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거죠. 시멘트의 경우 지난 2월 주요 7개사 중심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공표한 상황이죠. 대표적으로 쌍용 CNE가 폐기물로 확대도 이에 대한 이론으로 지금 해석 가능한 거죠. 이들이 폐기물 업체를 M&A를 엄청 여러 개를 하면서 전형적으로 환경 리사이클 산업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더불어 시멘트 업계 전반적으로 순환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어떻게 자원을 아끼고 그 다음에 ESG를 실천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환자원은 뭐냐?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서 나온 열을 다시 사용해서 다시 시멘트를 만드는데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자원들을 가지고 열을 내는 열폐 에너지를 사용해서 열을 내는 그런 발전소에 사용하는 그러한 산업을 순환자원 재활용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ES 투자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중장기적인 펀드멘털 개선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겉은 시멘트이지만 속은 가장 친환경적으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시멘트 비즈니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죠. 돈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아끼고 순환하고 돌리면 그리고 이게 시멘트 업종이 전부 다 관여를 하면서 뭔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고 여기에 따라 수익도 증가하고 또한 욕도 안 얻어먹고 이런 것들이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잡기인 것 같습니다. 네, 건설 상장사 ESG 평가인데요. 네, 삼성물산이 제일 좋네요. 그렇죠? 네, 올해는 A로 내려왔네요. 현대건설 AA, GS도 AA, 대우건설은 B풀이네요. 그렇죠? 삼성ENG는 AA, 그렇습니다. 시멘트 업계 내 순환자원 재활용 현황을 본다. 그렇죠? 여기가 연료죠. 그래서 연료 부분의 재활용이 가장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용되었던 철광석이나 유연탄, 특히 유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폐수지, 그렇죠? 공업용이나 그다음 우리가 이런 거리에서 거두는 폐수지나 폐활용을 통해서 연료를 대신하면서 순환 자원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중간 단계에서 이러한 자원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대주고 공급해주는 그러한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사업을 투자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멘트 사업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연탄 가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 시멘트의 그 가격을 100으로 치면 원재료, 유연탄이 30%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를 만드는데 뭔가 열을 가해서 고로에서 시멘트를 녹여 만드는데 그 고로를 만드는 사용되는 그 연료가 유연탄인데 이 유연탄 비용이 30%나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연탄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최근에는 살짝 이제 꺾여서 내려왔는데 중국과 너무나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해탄 가격이 올라가다가 꺾이면서 향후에 나름대로 이제 고점을 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유연탄 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유연탄이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원료 정책, 연료 정책,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너무 받아서 변동성이 심한 거죠.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의 이 그 가격 회사들이 이제는 피하고 싶은 거죠. 네. 한국의 시멘트 가격들이 여기에 목을 매달고 싶지 않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서프라이 체인과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시멘트가 대충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구나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에게는 참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멘트 산업의 기초이론.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시멘트 산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시멘트는 석회석, 점토, 철광석, 규석을 놓고
소성로, 퀼른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성로에 넣고 유연탄으로 가열을 합니다. 원료를 유연탄을 사용하죠. 재료비의 30%가 유연탄을 쓰는 거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온으로 1450도 고온으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제품인 클링커가 된답니다. 클링커.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업을 공부하다 보면 클링커라는 단어를 꼭 아셔야 합니다. 반제품이다. 유연탄은 어디에 사용되는가? 고로를 떼는데, 고로에 열을 가하는데 유연탄이 사용된다. 이것을 소성로라고 한다. 소성로를 퀼른이라고 부른다. 시멘트업의 소성로를 퀼른이다. 만들어진 반제품이 클링커다. 그래서 퀼른, 클링커, 유연탄 이러한 단어들이 익숙해집니다. 이 반제품 클링커에 플라이앳이라는 제품과 로그 슬래그라는 여러 가지 그 화학 제품을 사용하면 혼합 시멘트가 된답니다. 이 혼합 시멘트를 이제 사용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요. 유럽에서는 혼합 시멘트가 전체 시멘트의 70%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혼합 시멘트를 더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효율도 높고 가격도 싸고 그렇죠. 일석이조죠. 그러면 현재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유연탄 부분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순환자원 시스템에서 폐합성수지나 바이오매스로 대체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비용과 환경을 지키자. 이게 현재 시멘트 업계의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시멘트 업종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공부하면서 도움이 되는데 이 정도는 머리에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 그 서프라이 체인, 그리고 2차 전지의 다양한 서프라이 체인,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셔야 이해하고 그리고 접근하는데 쉽게 접근합니다. 시멘트 업종도 시멘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 열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지금 시멘트 업종들이 ESG에 접근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한일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업계 이지방이죠. 첫 번째 결론. 시멘트, 레미콘, 몰탈 등 연관 제품이 황금 불화를 이루는 사업 구조이다. 시멘트, 레미콘, 몰탈은 뭔가? 이 몰탈이라는 단어도 저도 이제 뭐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랐는데요. 이 몰탈은 시멘트에다가 모래와 강아지를 섞어서 일정 비율을 해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옛날엔 시멘트에서 이제 모래 넣고 막 섞고 물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섞어서 미리 만들어진 완제품이 나오는 거죠. 네, 밀키트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 몰탈은 벽면이나 바닥 마감재에 사용되죠. 네, 과거 단순한 시멘트의 대체제로 사용됩니다. 지금은 거의 몰탈이 사용되죠. 그래서 몰탈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몰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시멘트를 주 원료로 하는 콘크리트 제품은 레미콘과 몰탈이 대표적이다. 시멘트사들이 레미콘과 몰탈 사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가 소비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시멘트와 레미콘을 합쳐서 몰탈을 만드니까 이 안에서 다 캡틴 마켓이 형성되는 거죠.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데다 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안정적인 실적 창출에 유리하다. 그렇습니다. 한일 시멘트는 시멘트 원료부터 시멘트를 레미콘에 넣어서 돌리고 또 몰탈 완제품을 만들어서 이 세 개를 연결해서 삼각편대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회사 자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격 인상의 최대 수혜죠. 뭘 올려도 다 어떤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동사의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800원 고점을 찍고 1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2만원대까지 올라왔죠. 먼저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걸 뚫고 갈 건지 다시 주춤주춤 하락해서 내려올 건지. 그래서 우리가 늪을 두려워하는 것은 전고점 근처에 와서 맞고 떨어져서 늪으로 들어가면 또 2개월, 3개월 고생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종목을 보는 핵심 투자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전고점에 도전할 거로 보입니다. 동사의 수급 추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사고 있죠. 네, 외국인들을 파는데
기관, 개인들이 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이 완전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서 일어나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름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V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갈 그런 수급은 또 아닙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부터 레미콘 몰타까지 이상적인 사업 구조를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최근 시멘트 공시가격이 톤당 75,000원에서 78,800원으로 5.1% 인상됐습니다. D를 이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레미콘과 몰탈도 단가 인상이 유력시 되고 있죠. 특히 몰탈은 두 자릿수 인상이 추진될 정도이죠. 이제부터 한일 시멘트 이상적인 사업 구조, 시멘트, 레미콘, 몰탈이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 구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동사의 매력 포인트. 한일 시멘트 생산량을 한번 볼까요? 상반기 누계인데, 네, 2020년 비해서 상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000만, 10만 병, 605만 7천 톤. 네, 526만 톤에서 605만 7천 톤 늘렸죠. 레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171만 7천 톤. 레미탈도 몰탈이죠. 223만 3천 톤. 네, 생산이 증가하고 있죠. 또한 시멘트 평균 가동률도 77%, 37%, 43%로 2020년 1분기 대비 2021년 상반기가 가동률이 확실히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매출이 늘고, 그 다음에 매출이 늘면 뭐가 늘죠?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죠. 선순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멘트, 레미콘, 몰탈 가격이 끝이 올라가죠. 그렇죠? 네,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 하반기 연말보다는 내년에 이제 3월 때부터는 이제 봄 되면은 이제 강하게 이제 건설 수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럴 때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선반영되는데 언제까지 반영돼서 현재 첫 반영돼서 바닥을 탈출해서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투자의 주요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수익 구조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보시겠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보실까요? 1842억, 1조 8420억이네요. 그렇죠? 1조 8420억. 그 전에 작년에 1조 3280억. 2020에는 2120억으로 더 뛰는, 2조 1200억으로 더 뛰네요. 그렇죠? 네. 1조 8천에서 2조 1000으로. 2023년도 2조 3천으로 뜁니다. 시멘트 회사가 연 한 1조씩 버네요. 2조씩 가까이 버네요. 대단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시멘트 업종이 P와 Q가 모두 상승,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시멘트 가격 상승은 시멘트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 또한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죠? 다음에 가격의 상승과 판매량의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매출액 증가 및 이익 상승률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상승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상승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순환연료 투자 등 ESG 관련 투자도 투자 포인트로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왜 ESG가 중요하냐면 ESG가 없으면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도 ESG다.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큰 수급이나 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낙오가 됩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동사가 가장 큰 특징은 한라시멘트를 샀습니다. 2018년 1월에 한라시멘트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아시아시멘트는 내륙, 충북 제천에 있고 한라시멘트는 강원도 옥계에 있어서 외부로 그 다음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두 가지 양수 겸장의 공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수합병 단점보다는 장점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인수합병이 되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멘트 업종이 이제 불황이었죠. 그러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너지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건설업종이 꿈틀꿈틀하고 8월부터는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건설업종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시멘트 업종에 집중화되어 있는 동사 한라시멘트와 합쳐서 레버리지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사의 위상 강화라든지 장점들이 배가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7사 체제죠. 예, 시멘트 업계는 7개의 회사가 과점을 한 형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PF들이 들어가서 이제 과점 형태로 다 바꿨죠. 자기들이 M&A 하고 배당 다 조절하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 밸류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봐서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업종이 시멘트입니다. 배당 많이 주죠. 과점 형태로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매력적인 업종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MZ세대가 코비드를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돈을 적절하게 꾸준히 버는 회사가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도 이제 시장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 숫자적으로 꿈만 있는 메타버스, 게임, 아주 숫자적으로 찍혀진 게임, NFT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과거의 밸류 인베스터들의 관점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죠. 시간이 지나면 또 주식은 돌고 돌아서 실질적으로 자기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으로 또 돌아옵니다. 오렌 버핏이 말한 전통적인 밸류 기업으로 또 돌아온 시기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그런 면에서 이 시멘트 업종은 단기 반등 정도, 이 정도이지 세상을 바꿀 시대 정신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뭔가 세상에서 단기 반등이라도 매력적인 종목을 찾는다면 조선과 시멘트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74의 클링커 반제품이라고 분명히 제가 이 단어 이해하라고 하셨죠? 네, 쌍용 1등, 동양 2등, 성신 3등, 한라 4등, 한일, 현대, 아세아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한라와 아세아가 합병을 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사체제 구도로 바뀐 거죠. 쌍용, 한일, 아세아, 삼표, 성신.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천 종목은 쌍용 CN입니다. 네, 옛날 쌍용 시멘트죠. 결론은 안정적인 현금흐름 기반 위에 환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가는 중이었으며 유연탄 가격 급등에는 암초를 만났다. 단기적인 투자 센티먼트 훼손이 불가피하지만 현재 원재료 가격 상승 기조가 오히려 쌍용 CN의 환경 사업 확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향후 유효탄 가격이 안정화되고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추가 인수 및 매립지 설립 승인 등이 중장기적으로 동사의 주가 상승력의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 투자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단기적 투자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이 지속될 확률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쌍용 CNE는 ESG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구조적 턴어라운드가 변화가 있는 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장기적 투자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동사는 목표가 정확히 정했습니다. 환경산업으로 가겠다. 그렇죠? 동사의 매력 포인트는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수직적 M&A를 지속하고 있다. 쌍용 CN은 2분기에 그린에코 사이클이라고 구 KC에코 물류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린에코 솔루션이라는 중간 지주사를 설립했죠. 폐기물 처리 부분 홀딩스인 그린에코 솔루션은 앞으로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그러니까 폐기물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보내주고 관리하고 이런 회사라는 거죠.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분기에도 4, 5개의 소규모 중간 처리 업체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국내 경우 폐기물 처리 수직 계량가 쉽지 않은데 쌍용 CNE는 폐기물 최종 처리 업체이자 소비 업체이기 때문에 중간 처리 업체를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밸류 체인을 시스템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수급을 또 조절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자기 계열이 인수해 오기 때문에 폐기물을 가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순환자원 처리 시설 확대, 폐기물 매립 사업 진입 등 쌍용 CNE가 계획하고 있는 환경산업의 노드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매력적인 종목으로 봤습니다. 동사의 2021년 매출액을 볼까요? 1조 5,990억.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은 2,490억. 네, 2020년에 2,500억 정도 나왔는데 2021년에 수익이 크게 늘지 않죠. 동사는 유연탄 가격 상승에 좀 크게 좀 충격을 먹었던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이제 규모가 크고 몰탈도 있고 그다음 레미콘도 있고 이 삼각관계가 잘 돼서 버틸 수 있었는데 동사는 시멘트 업종에 레미콘과 시멘트 업종에 좀 많이 오리엔트 되면서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 쪽에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네. 2022년을 보면 내년엔 이득이 2,830억으로 이제 다 확연히 회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시멘트 업종을 단순히 건설 관련 업종으로 보지 않고 환경 관련 업종을 섞어서 봤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ESG라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 속에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내년에 또 건설 경기가 확실히 살아난다는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동시멘트 업종의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원재료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동사들의 영업 레버리지, 영업이익 레버리지는 더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와 시멘트주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려오는데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속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제는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지금 들어가면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기존 보유자들은 그 정도에서 한 50% 정도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50%로 더 들고 가는 전략.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올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시멘트 업종을 저랑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지고 눈물 나도록 아주 대박나는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